네, 이번 시간은요. 신장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신장 또는 콩팥의 기능에 대해서 공부해 볼 겁니다. 자, 신장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기능이 뭐죠? 바로 우리가 살다 보면은 혈액 속에 대사 부산물, 찌꺼기들이 막 쌓입니다. 대표적인 게 요소, 그리고 요산, 크레아티닌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혈액 속에서 제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소변으로 배설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약 같은 걸 먹게 되면요. 역시나 소변으로 배설될 수가 있죠. 그래서 외부 화학물질을 또 혈액에서 제거해서 소변으로 배설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요. 물 너무 많이 먹으면 우리가 소변 많이 보잖아요. 수분도 조절하고요. 또 여러 가지 이온들, 전해질을 조절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산염기. 요건 저랑 이제 자세히 공부를 했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다 이제 신장학에서 나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요. 포도당을 새로 만드는 신생합성도 신장에서 이루어집니다. 간이랑 신장이 대표적이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고요. 우리가 이제 포도당을 먹지 않고 이게 부족해지면요. 우리 몸에서 만들어라고 신호를 보내는데요. 그걸 이제 신장에서 하는 거죠. 자,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또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적혈구를 생산하는 데 관여하는 EPO도 신장에서 분비가 되고요. EPO는 플러스면 에리트로포이에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RAA 시스템, 레닌과 안지오텐신이 여기서 형성이 돼요. 레닌과 안지오텐신. 이런 것들이 다 혈압이나 나트륨, 전해질 균형에 관여가 되어 있는 건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혈압이나 나트륨, 그래서 우리가 항고혈압제 중에서 AC 이니비터라는 거, 그리고 ARB, 알도스테론 리셉터 블라커 차단되죠. 그리고 이제 안지오텐신 컨버팅 엔자임 이니비터 이런 것들 다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칼슘 균형에 관여를 하는 비타민 D 이것도 이제 신장에서 분비가 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일단 이런 기능을 하려면 신장으로 혈액이 와야 되겠죠. 그 혈액 안에는 뭐가 들어있겠습니까? 요소나 요산, 크레아티닌 뿐만이 아니라 전해질, 수분 뿐만 아니라 다른 필요한 것들도 같이 신장으로 오겠네요. 얼마나 오냐면요. 심장이 분당 계속 뛰고 있습니다. 열심히 뛰어야 되겠죠. 그래서 보통 분당 심박출량이 5리터 정도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 중에 5분의 1에 해당하는 20%죠. 1리터 정도가 신장으로 온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오는 겁니다. 다른 데 갈 때 많잖아요. 그런데 20%나 신장으로 온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저랑 이제 어떻게 버리는지 기본적인 구조를 조금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세한 건 이뇨제 하나하나 설명드릴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사구체로 들어오는 길이 있겠네요. 혈관을 타고 들어오겠죠. 그래서 이제 수입 세동맥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꼬불꼬불거리는 모세혈관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또 나가는 길도 있겠네요. 이게 이제 수출 세동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타고 다니던 혈액들 속에 있는 성분들이 빠져나오는데요. 그게 여과가 된다라고 표현을 하죠. 이제 보만 주머니를 통해서 이렇게 세뇨관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가까운 쪽 세뇨관이 있고 또 먼 쪽 세뇨관이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가까운 쪽을 우리가 근위 세뇨관이라고 하면 될 거고요. 이 근위 세뇨관도 이제 내려가는 하강하는 부분이 있어서 여기를 우리가 descending lim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루프를 형성하는 구간도 있겠네요. 그 다음에 이렇게 다시 꺾여서 올라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를 우리가 ascending lim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thick ascending lim이라는 말도 들어보셨을 거고 아니면 medullary thick ascending limb 이런 소리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이제 지나가는 길목에서 이렇게 피질과 수질로 나뉘는데 이렇게 이제 들어간 부분이 수질에 해당하기도 하고 이게 이제 두껍게 형성이 된 올라가는 길이라고 해서 메듈라리 띡 어센딩 림 이런 소리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그러다가 이제 원위세뇨관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원위세뇨관, 영어로는 디스탈 컨볼루티드 튜블이라는 말을 씁니다. 원위세뇨관. 그리고 이제 쭉 다시 이제 컬렉팅 덕트 집합관으로 빠집니다. 자, 이게 기본적인 이제 시스템이고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여과가 얼마나 되는지를 좀 살펴볼 텐데요. 분당 보통 120ml/민 정도가 여과가 된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이 안에는 그러니까 혈액을 타고 여러 가지 물질들이 왔겠죠. 불순물도 있겠고 다시 내가 써야 되는 물질도 있습니다. 필요한 물질이죠. 재활용을 해야 되는 그런 물질들이 가리지 않고 그냥 이렇게 쭉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러다가 만약에 내가 버릴 거면요. 끝까지 이제 버리면 되겠죠. 그러다가 여기까지 끝까지도 재흡수가 안 되면 결국 이게 소변으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아니면 내가 이제 정말 필요하다, 재활용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이 과정에서 이제 모세혈관들이 막 주변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모세혈관한테 딱 주면은 이게 바로 재흡수입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세뇨관에 따라서 가다 보면 소변으로 버려지는 거고요. 가다가 주변의 모세혈관으로 재흡수가 되면 다시 재활용이 되는 겁니다. 어떤 원리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불순물들, 요소나 요산, 크레아티닌 같은 것들이 불순물에 해당하고요. 재활용돼야 되는 것들이 이제 대부분입니다. 실제로 이 재활용이 되는 양이요 보통 99%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 1%를 버리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복잡한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숫자 노름을 좀 해볼 텐데요. 분당 120ml가 여과가 됐다라고 한다면 하루 기준으로 1440분이 존재하죠. 그래서 곱해주기만 하면요. 하루에 보통 150에서 180리터가 이렇게 여과가 된다라고 하고요.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 만들어지는 소변량은 하루에 보통 1.5리터에서 1.8리터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러니까 대부분의 그러니까 수분이겠네요. 재활용 중에서도요. 그러니까 일단 수분이 많이 빠져나와서 대부분이 돌아가는 건 이제 수분이겠지만 내가 이제 150에서 180리터 정도가 빠져나오더라도 최종적으로 벌어지는 건 1%에 불과하니까 결국 99% 수분이 흡수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일단은 저랑 이제 요까지 공부를 할 거고요. 자세한 거는 이제 각각 이뇨제를 설명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